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북한이 청년들에게 독려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백두산 답사 행군입니다. 네,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봐야 혁명 정신이 일깨워진다면서 영하 수십 도의 엄혹한 추위를 견디며 행군하는데요.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백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의 북한 청년들이 백두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북한 매체는 이달 초부터 청년들의 백두산 답사 행군을 독려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양강도 삼지연을 출발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학생과 청년동맹 일꾼들의 백두산 답사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백두산 미령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 답사대원들은 온통 눈으로 뒤덮인 백두산 일대를 며칠에 걸쳐 돌아다니며 노숙을 하고 북한이 혁명 사적지로 선전하는 곳들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굳이 한겨울에 백두산 답사를 독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도 백두산 답사가 있긴 했는데요. 북한이 혹한기 훈련처럼 겨울 백두산 답사를 강조하기 시작한 건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백두산을 찾은 이후부터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봐야 혁명 정신이 일깨워진다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손발이 시리고 귓불이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아야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 수 있고 답사 행군을 백두산 대학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각계각층, 특히 청년들의 답사를 독려합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군마 행군기를 따라 지금까지 2,400여 단체, 12만 명이 백두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행군 코스는 북한이 김정일의 생가라 선전하는 미령 고향집과 김일성이 항일투쟁 사령부로 활용했다는 귀틀집, 그리고 항일 전적지라 강조하는 곳들을 거쳐 백두산 천지에 이른다는데요. 과거 빨치산 체험을 하듯이 중간중간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의지도 되새긴다고 합니다. 이런 빨치산식 식사를 하며 답사대원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은 항일혁명 투사들의 불굴의 의지. 네, 북한이 특히 청년들의 답사 행군을 강조하는 이유도 있겠죠. 답사 코스가 북한이 혁명 전적지라 선전하는 곳으로 구성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정신무장, 즉 사상 단속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백두산 답사 경험은 입당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때 일종의 가산점으로 적용돼서 북한 청년들도 기회가 되면 가급적 가려고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장거리를 여행하는 거는 그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경험이거든요.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산점을 내세워 북한은 20, 30대 청년들,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게 대를 이은 충성과 사상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이달 말 올해 성과를 결산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계속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 연속 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며 모성 챙기기에 나서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는데요.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평양에선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렸는데요. 자식을 잘 키운 어머니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어머니, 또 자녀가 많은 어머니 등 만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참석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5분 넘게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은 다른 때보다 훨씬 예의를 갖추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이틀 연속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주로 가정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겼습니다.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서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한의 출생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7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7명까지 떨어진 우리보다는 높지만 저소득 국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이 추세대로라면 북한도 2039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북한이 공식 석상에서 출생률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서 낮은 출생률이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체제 유지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죠. 김정은의 폐막연설에는 체제 이완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 식이 아닌 온행을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면서 남보다 특별하게 내세워야 어머니 구실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식이 아닌 언행이라는 건 결국 남한 말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평양문화보호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지만 그만큼 북한 사회에 남한식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이 사회 교양을 사회주의식으로 통제하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총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이 다시 이 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을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 즉 북한 당국의 통제가 지금 효과적이지 않다. 김정은의 연설에선 또 장마당 세대는 돈이 있으면 과감한 소비로 과시욕을 드러내고 국가보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새 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게 1차적 혁명 과업이라면서 가정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의 영향이 특별히 중요하다며 체제 지속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거듭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보신 북한의 어머니 대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건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이전에도 김정은이 열병식 같은 각종 행사에서 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공개했었는데요. 이른바 김정은식 감성 통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눈물을 이렇게 여과 없이 공개하는 의도는 뭘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린 지난 3일. 리일한 당비서의 보고를 듣던 김정은 위원장의 볼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의 대호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음 장면에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평양 체육관에 모인 참석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오열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어떤 동정심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엄마의 사랑이 많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우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김정일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김정은은 이듬해 한 음악회에서 화면에 등장한 김정일의 생전 모습을 보며 또 울었고 2014년 수산사업소를 방문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회상케 하는 언급이 나오자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경의하는 원수님 마련해 주신 물고기 대풍을 보여드리고 싶은 절절한 심정을 아뢰이며 집권 초기 김정은의 눈물은 이처럼 주로 선대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서 선대에 대한 백두혈통에 대한 그 강조,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을 제대로 이끌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지만 집권 10년 차를 전후해 어느 정도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뒤에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김정은은 코로나 방역과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이들에게 마음 아프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 연설 도중 눈물을 흘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북한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확실한 리더로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사회가 계속 균열되고 이탈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나를 좀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은 또 선대로부터 특별한 관계를 이어온 군 원로들이 숨졌을 때 유독 많이 울었습니다. 2015년 리을설 원수나 얼마 뒤
김양건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도 직접 빈소를 찾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 번 따뜻이 잡아보고 보냈으면 이다지 가슴 허비지는 않겠다고 하시며 특히 김정은의 후계 교육을 맡았던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이 숨졌을 때는 오열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군 원로들을 각별히 예우하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따라서 의도적인 연출을 통해서 북한의 기성세대 원로 세대와 자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충성을 유도하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죠.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우는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제왕적 통치 방식과 대비되는 이른바 감성 통치를 통해 최고 존엄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며 인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계산된 행보라는 겁니다. 과거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됐던 북한의 수령관과 달리 능력의 한계를 자책하며 국정 실패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인민을 위한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솔직히 드러내고 다독이면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전의 수령이라는 존재 자체는 일반 사람이 아닌 거의 신격화된 수준까지 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서는 그것을 깨고 자신들의 이른바 인민 대중제일주의에 따라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철권 통치를 행사해온 만큼 김정은의 이런 모습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눈물로 자애로운 이미지를 표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을 제정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어떤 극형에 처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자유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지만 실제 통제는 더 가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의 연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곧 집권 12년 차에 접어드는 김정은.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눈물을 보이고 자책하고 애민을 외치면서 감성 통치는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연말이 되면 북한은 이런저런 당의 성과를 선전하곤 하는데요. 도시개발과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도 빠지지 않고 거론합니다. 이유가 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국 씨는 북한 명문 김책공대 출신으로 프랑스 유학하면서는 건축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서울에 다니시면서 뭐 아파트나 뭐 굉장히 고층 빌딩이라든지 대형 쇼핑몰 건설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건축을 좀 배웠다고 그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건축적인 시각에서 표면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7, 8년 살다 보니까 건물을 보면은 야, 저기도 누군가 주인은 있겠지. 저 사람은 얼마를 볼까. 그러면서 그냥 난 언제 뭐 건물주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러게. 네. 북한 매체에선 요즘도 거의 매일 건축 관련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건설을 강조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얼마 전 북한 TV가 보도한 갈마 식료 공장입니다. 갈마, 예로부터 일러오는 동해의 명승 갈마 반도와 함께 이젠 우리 인민들의 기억 속에 이름난 수산물 가공 기지로도 깊이 새겨진 정다운 부름입니다. 이 공장이 위치한 갈마 지역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 관광지구로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한편 2020년 3월 17일 열린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고 7개월 뒤인 10월 10일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건설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노동신문은 건설의 대번영기라며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삼지연시 건설 사업은 백두산 중턱의 산간마을을 이국적인 풍경의 도시로 바꿨다 선전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에 5만 세대의 주택 건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아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경우는 제재가 해제돼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건물 공사를 완성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용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투자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나중에 정작 그 건물을 사용할 때는 또 다른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전에 공사를 멈추고 거기에 들어갈 돈을 또는 자재를 다른 공사에 하는 게 효과적이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갈마지구를 일단 중단하고 당장 필요한 주택 건설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TV로 북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형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에서 대형 건설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롭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김정일 시대 때도 대형 건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주로 평양 대국장이나 동평양 예술국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술 관련된 그런 건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건설의 어떤 방향이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 생활이나 주거라든가 의료, 문화생활과 관련된 그런 건설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건설 프로젝트는 통치자들 또는 그 정치가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체제랑 관계없이 정치가들이 그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죠. 김정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대형 건물 프로젝트도 짓지만 일상 인민들의 삶의 퀄리티를 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꽤 많습니다. 양묘장 건설 같은 경우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양묘장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뉴스에서 다루지 않죠. 그다음에 갈마 식료 공장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챙기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걸 안 보여주면 시청자가 재미없어 하죠. 네. 양어장이나 양묘장을 보여주면 누가 TV를 보겠습니까?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북한식 건설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속도전입니다. 전에 비하여 27배에 달하는 조선중앙TV의 특집 프로그램 새로운 평양 속도를 강조하면서 건설 속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천리마 속도와 평양 속도를 사회주의 건설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라고 선전하는데요. 전 세대들의 빛나는 전통이라며 강조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해도 새벽에 그저 6시 그때면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밥을 싸가지고 한결같은 맹세이고 의지입니다. 북한 매체는 또 희천 발전소 건설에서 발휘된 희천 속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며 내걸었던 마식령 속도, 매 시기마다 불린 속도들을 소개합니다. 북한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해오는 말이 천리마 속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에 되게 그 전망 좋고 먹 좋은 곳에 한 4, 50층 되는 아파트가 높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아마 4, 50층짜리 아파트가 2달 아무튼 엄청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층 올라갔겠네요.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도 좀 불신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괜찮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뉴턴의 법칙을 배우는데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뉴턴의 법칙인데 가속도는 질에 반비례한다라고 일종의 패러디를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빨리 올라가면 질은 떨어진다라고 북한 주민들의 속생각인 거죠. 네. 북한이 그렇게 이 공동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건축 공법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짓는 것들은 공업화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다음에 기계화는 안 됐지만 그 수많은 유휴 인력 또는 군사 훈련으로 훈련된 군 건설 집단의 존재가 그 공사를
매우 빠르게 놀랄 많지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력 동원 말씀하셨는데요. 뭐 청년들도 많이 동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건설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청년들이 거길 가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의아하거든요. 네. 제가 그때 창정거리 건설이었는데요. 그때 유학에 선발이 되면서 다행히 건설에는 참가를 못했거든요. 건설 장비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 보니까 모래, 자갈 이런 것도 다 인력으로 학생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쓰는 학생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도 돼요? 안 되는데 또 뭐 일종의 뭐 거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나중에는 그게 공공연하게 한 달에 일정 정도의 돈을 내면은 노력 동원해서 빼주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었대요. 누구는 돈을 내고 놀고 있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1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형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은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건설 교육도 강조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경쟁률이 높은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평양 건축종합대학입니다. 대형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다네요. 지난 10년간 대학에서는 려명고리, 삼지연시 서재지를 비롯해서 9,400여 건의 설계 형성안을 훌륭히 완성하여 당의 기쁨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2,000여 건은 우리 학생들이 창작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각 도별로 설계원과 건설 기술자를 양성하는 건설 전문 학교들이 있고 이 외에 건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장 대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건설 관련 대학 또 건설 관련 학과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김정국 씨가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파리에서 건축을 전공한 것도 뭐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책공대에서 정보통신이라는 네. 학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가서 건축을 배워라.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망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었죠. 네. 결국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름을 받은 거죠. 2011년 즈음부터 이제 평양시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유학생들끼리도 저런 데 필요한 건축 디자이너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낸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왔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같은 유학 동기들은 아마 가서 평양에서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건물들의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건축 유학생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첨단 학문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김정국 씨 같은 경우는 IT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을 공부하러 갔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한테 부족한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게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수준과 또 세계적인 흐름과 속에서 디자인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데 오랫동안 폐쇄된 구조 속에 있었던 북한 사회에서는 디자인을 그 내부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주의 소셜 리얼리즘에 기초한 디자인과 다른 전혀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선발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략 안에 김정국 씨가 있으셨던 거군요. 자, 지금도 대규모 건설이 한창인 이 북한은 앞으로도 또 다른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의 건설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럼? 저는 사실은 창전지구 아파트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북한의 평양에서 보여준 디자인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변수는 건축 재료나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또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북한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큰 틀에서 좀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주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난방이 잘 되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에 걸쳐 북한의 건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변화하는 풍경 속 북한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각종 건설 사업이 성과 선전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겨울을 맞아 김장을 했다는 이웃을 만나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 전 남북 출신 주민들이 함께 북한식 김장을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김장 비용과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한 달 전에 통일전망대가 만났던 탈북민이었는데요. 약속을 지키게 돼 누구보다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0월 말 남북한 사회통합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던 탈북 여성. 충북 음성에서 북한 술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이웃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로 훈훈한 감동을 줬는데요. 상금 300만 원을 타고 특히 기뻐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 행사를 하는데 물가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우리 김치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이걸로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공약 실천의 현장이라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가 본 음성의 북한술 제조업체. 이른 아침부터 고무장갑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펼쳐진 테이블엔 전날 절여놓은 배추들이 쌓이고 주방에선 특별한 재료가 숨어 있다는 김장 양념이 막바지 휘젓기에 들어갑니다. 앞치마와 모자도 걸쳐가며 드디어 김장 전투 준비 태세 완료. 되게 예쁜 거 알지? 원래 이뻐. 3년째 이어온 이 김장 전투엔 지역 봉사단체에 소속된 탈북민들과 남한 출신인 이웃 주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마을마다 노인네들에 갖다 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조금씩 스케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특히 제가 상금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 돈만 쓰려고 했는데 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다 합쳐서 탈북민 대다수의 고향인 북한 함경도 방식의 명태 김치가 이번 김장 전투의 임무입니다. 명태도 그냥 넣으면 살이 다 물러서 양념처럼 아예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넣자면 한 3일 전에 회를 가져다가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쫄깃한 맛이 살아있는 명태 양념이 돼요. 김치를 담글 때는 그 명태 덕에 칼칼하고 시원한 이른바 쩡한 맛을 내는 함경도 김치는 탈북민들에겐 잊지 못하는 고향의 맛이고요. 북한은 이제 김치 냉장고가 없잖아요. 이제 바깥에 이제 여기를 말하면 땅굴이라고 그러죠. 이제 김치 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꺼내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면 되게 막 시원하고 좀 쩡한 맛이 나면서 좀 맛있어요. 남한 주민들에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입니다. 남한에서 뭐 명태 이런 거 김치에 넣은 걸 못 봤는데 여기서 명태를 꼭 넣더라고요. 저는 삭혀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넣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니까 아주 시원한 맛이 나고 개운하더라고요. 이 북한식 김장 행사엔 지역의 단체들도 십시일반 거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단체가 원래 그 남북통일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한국에 가서 정착하는데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사니까 그래도 좀 정착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 또 우리 뭐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여기 와서 좀 정착하게끔 살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 버무리기에 속도가 붙으며 함경도 김치라 써붙은 김치통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남북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300포기의 김장을 반나절 만에 완성했습니다. 잠시 후 이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곳을 방문한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갓 완성된 김치통을 들고 불이 나게 찾아간 마을 경로당. 내가 우리 엄마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챙겨왔어. 고도 못하고 이제 엄마 생각하고 여기다지 자꾸 좋은 일을 해서 하늘에 계신 또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탈북민들은 눈물을 쏟아냈고요. 남한에서의 친정집, 친정 엄마로 여기며 정성 가득한 김치를 가장 먼저 안겨드립니다. 내년에 또 이 김치 가져올 때까지 아플 거예요? 안 아파요? 아프지 말아야지, 그쵸? 김치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김장날은 잔칫날이라고 했나요? 마을 잔치도 열렸습니다. 갓 담근 명태김치와
푹 삶아진 돼지고기 수육, 제철 맞은 굴, 게에 북한식인 꼬리떡까지 탈북민들이 하나씩 준비해온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장철인 배추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생배추국을 끓여서 국수에 말아서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시라고. 많이 바쁘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작은 통일을 이룬 김장난. 아무런 이제 차이를 두지 않고 대화를 해가면서 우리가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서로가 나누고 즐기고 보듬어준 모두가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할아버지, 52장의 주필장을 다 키워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카드 게임? 주패? 나쁜 말밖에 안 돼. 딱지치기. 마술이나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트럼프 카드, 북한에서는 주패라고도 합니다. 패가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의외다. 그러니까 약간 많이 달라서 조금 놀랐어요. 그제 12월 7일은 대설이었는데요.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번 주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봄같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기온은 다소 내려간다네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